지난 8차 변론길 이후 양측에서 새로 제출한 서면을 확인하고 추가로 채택된 서증에 대한 증거조사와 증인 신문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청구인 측에서는 2017년 1월 25일자 준비서면 비청구인의 증인 신청에 대한 의견, 같은 날짜 준비서면 차은택 증언 관련 이 서면을 제출하셨죠? 예, 준비서면 2개 냈습니다. 예. 이 준비서면과 관련해서 혹시 진술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차은택 증인에 대한 그 증거조사 결과를 정리한 준비서면은 뭐 진술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증인 신청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면은 지금까지 그 쌍방에서 신청을 해서 채택이 된 증인이 8명이고요. 그 다음에 청구인 측에서 신청해서 채택이 된 증인이 5명, 피청구인 측에서 신청해서 채택이 된 증인이 10명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총 이미 23명의 증인이 채택이 되어 있고 그 중에 대부분의 증인은 이제 증인신문이 마쳐졌습니다. 근데 지금 그 새로 신청한 피청구인 쪽에서 신청한 증인 숫자가 채택된 사람을 제외하고도 34명이나 되는데 원칙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준비 절차에서 미리 신청했던 증인인 경우는 몰라도 지금 그 재판이 한 달 이상 진행된 이후에 신청 새로 준비 절차에서 언급하지 아니한 증인을 신청할 때는 원칙적으로 소송을 지연시키지 않아야 된다는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증거 체부에 감안해 달라는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그 개별적으로 한 명 한 명을 저희가 검토를 해본 결과 이미 그 중요 증인들이 진술했던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 채택된 그 진술조서나 피신조서와 중복되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증 취지가 또 소추 사유와 관련이 없는 부분도 있어서 나머지 그 신청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뭐 채택할 필요가 없는 증인이다 이렇게 의견을 개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피청구인 측에서는 새로 제출한 서면이 지금 없죠? 예, 그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관련해서 소장님께서 3월 13일 이전에 선고를 하실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3월 13일 이전에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되어야 된다. 그렇지 말씀하셨습니다. 재판부 구성 자체가 예. 그때는 이 비정상적인 헌법 정신을 왜곡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3월 13일 이전에 평의가 종결되면 어떻습니까? 네? 3월 13일 이전에 평의가 종결되면. 뭐가 종결돼요? 평의가. 평의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예. 절차가 끝나면 바로 종결이 되겠죠. 선고는 그 뒤도 가능하다는 그런 취지신가요? 이게 전혀 취지를 잘못 알아들으셨는데, 재판부의 지금 구성이, 소장이 지금 1월 31일까지, 1월 31일, 그러니까 2월 1일부터는 이제 소장이 공석 사퇴가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3월 13일까지 이제 수석 재판관이신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을 하게 되시면은, 역시 3월 14일부터는 두 분의 재판관이 공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이 탄핵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전에는 종결이 되고 선고가 되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럼 소장님 말씀하시는 게 3월 13일 이전에 선고가 돼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어제 종결은 예. 절차가 우리가 늘 강조해 왔듯이 이 재판 절차의 공정성과 또 이 당사자들의 충분한 그 입증과 또는 반론 이것을 다 들은 다음에 그래서 지금 사실은 피청구인 측이 무리하게 지금 증인 신청하는 부분도 다 들어줘가면서 가급적이면은 배를 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충분히 해서 심리가 성숙이 됐다 하면은 바로 그 절차를 종결해서 당장이라도 가능하다면 뭐 당장이라도 뭐 2월 초라도 선고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물론 지금 예측하기 어렵고 재판 절차라는 것이 양측 당사자의 협조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양측 당사자와 관계자들, 그 다음에 관계기관의 협조를 지금 당부하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피청구인 측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는 취지고, 예. 청구인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어제 제가 예. 재판 선고 날짜를 지금 예정할 수가 없어요. 예. 재판이라는 것이 미리 예정을 해놓고 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질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충분히 심리가 이루어지고 그 종결이 될 때, 성숙이 될 때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어제 존경하는 우리 권성동 법사위원장님께서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2월 7일 이후에는 2, 3명 증인 신문 후 심리가 종결될 것이고 3월 9일 이전에 선고가 예상된다. 그런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거는 무슨 취지예요? 그건 추측성 예. 거죠? 법정에서 주장하지 아니하고 법정 외에서 주장한 것을 갖고 이 법정 내를 끌고 들어와서 그 주장에 대해서 주장의 당부에 대해서 탓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고요. 저는 국회를 대표하는 소추위원으로서 저희 희망사항과 그다음에 저희 추측을 방송에서 얘기한 것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법정 외에서 하는 발언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물론 이제 양쪽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그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충분히 고려됐으면 하는 이제 그런 취지는 이해를 하니까 그거는 법정에서 양측이 다 해주셨으면 하고 밖에서 별도로 이 저 심리와 별개로 그런 이제 언론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얘기는 자칫하면은 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오히려 심리 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고 이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그 점에 대해서도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뭐 헌법재판소와 소추인 간의 어떤 의사 연락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하지만은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가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등을 관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피청구인 대련인단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해서 대부분 불채택 결정으로 피청구인의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면 피청구인 대리인들은 이건 심판 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서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피청구인 측에서 하는 얘기는 그거는 정말 이 타당하지 않고 무례한 얘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온 걸 보면은 우리 재판부에서는 최대한 입장을 고려해서 피청구인 측의 의견을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다만 이제 누가 말씀하셨어요? 이 원칙의 문제에 있어서 이 탄핵 심판 절차가 이게 형사소송을 준용하고 있지만 그 준용이지 이 형사소송 절차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누차 강조를 했고, 그거는 우리 준비 절차에서부터 초기 단계에 이미 그렇게 선언이 되어 있는 사안이에요. 그리고 이미 선례가 2004년도 선례가 그것을 이미 분명히 했고, 그래서 그 점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측에서는 형사소송에 의한 절차 진행을 계속 요구를 해왔어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피청구인으로서는 충분히 그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도움을 주시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 또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취지를 반영해서 그래서 최대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지금 마치 무슨 이 지금 재판 절차가 공정성을 벗어난 것처럼 또 그렇게 그걸 가정을 해서 그런 발언은 지금 이 법정에 대해서 심각하게 유감스러운 발언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얘기는 이 자리에서 용납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저는 이 재판을 시작하면서 이 공정성을 누차 강조를 해왔어요. 신속성 얘기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 신속성 얘기를 오늘 처음 하는 것은 재판부 구성이 7인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심리 요건을 겨우 충족하는 상황이에요. 이게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을 제가 이 재판소장으로서 임기를 마치면서 이 점을 양 당사자 측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그 이상의 의미나 또 다른 의미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치 그런 지금 마치 무슨 어떤 다른 어떤 이 물밑에 또는 다른 어떤 그 의사소통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건 재판부에 대한 모독 아닙니까? 소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지금 어제 권순덕 위원장 발언 내용이 거의 비슷한 그런 감을 저희 넣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데 개인적으로 하더라도 그런 근거 없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가능하지도 않고 그런 있을 수도 없는 얘기인데 마치 그 모르는 국민들은 그런 오해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3월 13일 이전에 선고되는 취지로 말씀하셨길래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3월 13일 이전에 해야 되는 것은 재판부 구성 자체가 그렇게 심각한 이게 헌법적인 비상상태로 접어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용납돼서는 안 된다라는 재판소장으로서의 소회를 말씀드리는 것이죠. 예, 이후 재판 절차가 어떻게 될지는 제가 어떻게 다 이걸 단언을 하겠습니까? 그런 취지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그렇게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걸 내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 아까 하신 말씀 있으셨어요? 네, 됐습니다. 됐습니까? 재판장님, 그 지금 오해가 초래된 것 같습니다. 그 재판장님의 말씀을 이제 저희가 알아듣기로는 지금 헌법상의
명확히 구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고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헌법상 명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법률 유보되어 있는 대법관의 숫자하고는 다른 의미가 있고, 그래서 여기 헌법재판소에서도 2012 헌마 2호 사건에서 이미 일찍이 9명의 다양한 그 헌법재판관으로부터 헌법재판을 받을 기본권이 있다, 국민에게는. 그렇게 판시가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국회가 빨리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바람에 헌법재판관 한 분이 이렇게 흠결된 상태로 7개월이나 간 것이 그 전례가 있고, 그때 이런 판례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번도 이제 그럴 수 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을 시급히 9명 전원으로 구성해야 헌법에 맞는 것인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고, 또 반면에 헌법재판이 중단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빨리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신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다, 그러니까 9분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피청구인에게도 있고, 또 국민 누구에게도 다 있습니다. 그 부분과 또 헌법재판이 만연히 지연되고 7명인 상태에서 계속 가면 이게 위헌적 흠결이 계속되니까 그 흠결을 빨리 최소화하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좀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그것과 관계해서 이제 저희들은 조금 오해를 하면은 너무 날짜를 3월 13일까지 끝내야 된다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은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또 그와 같은 위헌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헌법기관인 황교안 권한대행도 자기가 임명해야 될 소장님의 후임자를 빨리 지명해야 될 헌법상 법률상 책임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그 후임이신 또 재판관님께서 그만두시게 되면 그 후임자인 대법원에서 원래 임명했던 사람이 또 임명을 해가지고 이 9명의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될 헌법적 책임이 다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일면 상당히 공정하신 역시 소장님이시다 하는 말씀을 저희는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3월 13일이라고 딱 날짜를 해서 그때까지 끝내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을 것처럼 말씀하신 것은 조금 저희가 오해하기가 좀 쉬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예. 지금 우리 손 변호사님이 적절하게 이해를 해주신 걸로 보여집니다만은 제가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재판관 구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 구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헌법상으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인이 재판을 하지만은 이게 단순히 9분의 1, 9명 중에 한 표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실제로 이제 이 재판 그 사안에 대해서 쟁점과 배경 또 실체 이런 부분에서 다양한 그런 이제 토론과 논쟁이 이어집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의견이 이제 어느 한쪽으로 모아지기도 하고, 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또 설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 과정에서 이게 걸러지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일반인의 어떤 9분의 1, 막 국회에서의 그 한석의 의미와는 다르다는 그런 의미고, 그래서 이것은 전원이 성원된 다음에 이것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제 불가피하게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생겼지만은 이 상황이 한 자리가 더 추가로 공석이 되는 상황이 되면은 이것이 재판 절차의 왜곡이나 또 내용에 있어서의 나중에 최종 결론에 있어서의 그런 이 비정상이 되는 그런 것이 심화될 수 있다. 그 점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 지금 소장의 후임자가 지금 지명돼서 바로 보충이 될 가능성이 지금 희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을 하고, 이 문제의 근원은 제가 임명 당시에 재판관으로서 소장이 지명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임기를 새로 6년 할 것이냐 또는 잔여 임기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논란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미 3대 소장 때 지명을 받은 재판관 중에 한 분이 그때 당시에 그 논란이 돼서 결국은 임명을 못 받고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4개월여의 그 공석이 생겼는데, 그때 당시에 입법 조치를 해서 임기를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보완을 했으면 제가 이렇게 중간에 이 탄핵 재판 와중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런 사태는 막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그 문제는 근원적으로 이 헌법기관에 대해서 이 국회가 이게 무관심하게 또는 이것을 갖다가 이 중요성을 간과하고 이 지나간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면서 이런 사태가 반복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건 지난번에 지금 아까 우리 손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이미 판례를 통해서 지난번에 그 2014년도인가요? 아니 2014년도인가 모 후보자가 1년 한 4개월 정도 공석이 됐죠. 그것을 그렇게 방치해놓고 그때 당시에 우리 헌법재판소에도 공식 의견을 냈어요. 국회에다가 빨리 임명 절차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했는데 결국 1년 4개월 만에 8인 체제로 계속 운영된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방치해 왔기 때문에 오늘날 똑같은 이런 상황이 생겼다는 걸 지적한 것이고, 제가 재판 날짜를 최종